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 게임 대통령이자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이고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장주 계산 기법으로 예상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투자 포인트 및 리스크를 분석해보고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였던 21년 1분기 실적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로블록스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2004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보시면 레고와 같은 캐릭터로 3D 가상세계에서 게임 및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로벅스라는 로블록스 자체 내 화폐를 사용해 여러가지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를 실현해주는 게임입니다. 메타버스란 초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로블록스는 가상세계 안에서 아바타를 꾸미고 자신만의 세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도 만들 수 있으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듯이요. 또한 로블록스 세계에서 직접 플레이어가 될 수 있으며 게임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친목을 다지는 SNS 기능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DC의 원더우먼을 로블록스 가상세계에 넣어서 직접 원더우먼이 돼보거나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든 이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로블록스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초당 500만 개 이상의 SNS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블록스의 비전은 지리적 및 언어 경계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함께 플레이하고 서로 소통하는 단일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로블록스 세계에서는 국경이 없는 것이죠. 로블록스는 이렇게 SNS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요 사업 분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분산 컴퓨팅 기능을 사용해서 로블록스의 가상 경험을 하는 유저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끊기지 않게 하는 거죠. 분산 컴퓨팅이란 하나의 서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서버를 나눠서 실시간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로블록스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때 570만 명이 동시 접속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 주식으로는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로벅스는 로블록스에서 쓰이는 유일한 통화입니다. 유로 결제나 플레이어 간 거래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 퀘스트 등을 수행해서 얻을 수는 없죠. 이 로벅스를 통해 여러가지 게임 아이템이나 아바타 의상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랑 그룹을 만들 때도 이 로벅스가 필요합니다. 로블록스의 매출 대부분은 로벅스로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직 광고로 인한 매출은 미미합니다. 인게임 내 광고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매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2022년 봄 로블록스 아바타 디자인 콘테스트입니다. 가장 잘 꾸민 아바타를 뽑는 대회이죠. 이런 식으로 로블록스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유저들이 로벅스 화폐를 사용하면 게임 개발자가 7을 가져가고 로블록스가 3을 가져갑니다. 아바타 마켓에서는 옷이나 장신구 등 여러가지 옷들을 구입하면 로블록스가 7을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로블록스는 유저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그 안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이나 간편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최신 현황입니다. 보시면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킹은 로블록스 유저들이 결제해서 로벅스를 구매한 금액인데 왜 매출보다 많냐면 이 부킹의 모든 금액이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로벅스를 구매해놓고 사용 안하고 있는 금액은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캐시로 구매해놓고 아직 아이템을 사지 않은 상태이죠. 가상의 머니만 충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킹의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로블록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임 캐시가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계속 쓰려고 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로블록스는 21년 3월 10일 직상장한 기업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이자 게임 플랫폼 회사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가 5월 28일 금요일에 약간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직상장이란 신주 발행을 하지 않고 기존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직상장을 함으로써 IPO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고 상장 후 바로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을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21년 1분기 실적을 알아본과 동시에 재무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의 매출 그래프입니다. 21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는 분기별로 증가한 비율입니다. 보시면 평균 24%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매출이 확 늘어나긴 했습니다. 로블록스의 로벅스 결제 금액입니다. 로벅스 결제 금액이 전년도 대비 161% 증가했습니다. 역시나 매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마다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킹 금액이 올라갈수록 로블록스의 매출도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로블록스의 전체 1일 활성자 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성장했으며 매 분기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지역, 나이별 1일 활성자 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지역별 자료를 보시면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다른 대륙 사람들은 40%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는 아시아가 월등히 많고 로블록스가 한국에서도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중국에서 텐센트와 합작해서 출시할 예정이니 사용 활성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한 로블록스 사용자는 54%가 13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로블록스의 분기별 이용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늘었다 줄었다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활성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총 이용 시간은 변화가 있는 것을 봐서 코로나의 정도에 따라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적은 시기에는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에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듯 합니다. 또한 앞으로 백신을 맞으면서 점점 야외 활동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기존 유저들의 이용 시간을 유지할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홍보해야 할 듯 합니다. 매출은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139%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순손실도 81%가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개발자 교환 비용, 즉 현재 로블록스 플랫폼 내 여러 컨텐츠 개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 기업이라 이런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듯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 2, 3분기 실적이 중요할 듯 합니다. 부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저들의 총 결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바로 매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래 보시면 Change in Deferred Revenue라고 예치금으로 쌓아둔 금액이 나옵니다. 즉 결제는 했으나 로벅스로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을 구매하지 않은 거죠. 가상의 게임 머니를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빼면 실제 매출이 나옵니다. 특이하게 로블록스는 적자 기업이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부킹으로 결제한 금액들이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으로 잡히기 때문이죠. 결국 부킹이 늘을수록 매출과 잉여 현금 흐름 또한 둘 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킹의 변화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킹 금액이 많이 늘어서 같이 늘은 듯 합니다. 로블록스 CEO가 최근에 1.6 빌리언 달러의 현금성 자산으로 인수합병을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20년 12월에는 룸 AI라는 3D 아바타 전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총 자산 증가에 비해 총 부채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채율은 78%입니다. 처음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예상주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성장주 예상주가 계산법으로 예상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최고 예상주가는 90달러고 현재 주가는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말로 고평가되어 있는지 뒤에서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장주 계산법인 PSR과 SPS를 통해서 예상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의 PSR은 현재 18.02입니다. 다른 비슷한 업체들의 PSR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유니티가 23, 일렉트로닉 아트 EA가 7.39,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8.77입니다.
4개 기업 평균 PSR은 14.44입니다. 이걸 보면 유니티와 로블록스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로블록스의 PSR,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와 SPS,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지표를 곱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21년 예상 주가는 72.08달러, 22년 예상 주가는 86.77달러, 23년 예상 주가는 110달러이네요.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21년 5월 29일 로블록스 주가가 93.77달러이니 예상 주가보다 많이 위에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 지표로만 계산한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블록스의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 등을 알아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CNBC 매드머니 진행자로서 오랫동안 시황을 분석해주고 여러 기업의 투자 의견을 내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진행자입니다. 21년 3월 22일 로블록스는 진짜 좋은 주식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 사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71달러입니다. 또한 5월 26일에는 로블록스의 차트를 보고 30%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유니티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유니티는 50달러 이하에 살만하다고 했지만 50달러 이하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최저 81달러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94달러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함으로써 실제로 주가가 요동칠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로블록스는 다른 기업에 인수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루머를 들어보면 제프라는 기자가 로블록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다는 내용을 트위터로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정 어린 나이대를 장악하는 메타버스 기업으로서 미래 가치가 더 뛰어납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잘 만들어 놓으면 꾸준한 매출이 들어옵니다. 또한 아직 광고 수입이 미미한데 광고를 추가해서 엄청난 매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과 특정 나이대에 절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회사. 요즘 빅테크 기업들은 어릴 때부터 충성 고객을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로블록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엄청난 광고 시장 확장 가능성과 유튜브와 비슷한 플랫폼은 빅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인수할 만한 업체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유망한 사업 분야인 VR, AR, SNS, 메타버스 수혜주라는 사실입니다. 지인들과 그룹을 만들어 SNS 활동이 가능하며 VR, AR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로블록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로블록스 가상세계에서 일어난 릴 나스 X의 콘서트에 주말 동안 약 3,3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어지럼증 완화를 위한 컴포트 캠 기술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2가 흥행함에 따라 VR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블록스는 미래 유망한 사업 분야에 준비되어 있고 바로 적응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네 번째로 로블록스는 유튜브 플랫폼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게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툴과 시스템을 제공하기만 해도 알아서 매출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면 로블록스의 유저들과 사용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로블록스의 매출이 증가되고 새로운 개발자 유입 및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컨텐츠를 지속 개발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계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유튜브도 이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시장이 커짐에 따라 경쟁이 증가하고 질 높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딩 없이 누구나 게임을 개발 가능합니다. 로블록스와 텐센트는 합작 투자를 하여 2019년 가장 큰 온라인 게임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최근 로블록스 플랫폼의 중국어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곧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미국, 캐나다, 유럽의 대부분 이용자가 있지만 엄청나게 큰 아시안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더욱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리스크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유저들이 유출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VR, AR 테마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며 유료 사용자 계정의 평균 유지 시간이 2년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보면 로블록스의 부적절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러한 컨텐츠를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아직 많은 적자가 있으며 현재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회사인 듯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한테 너무 치중돼 있고 20세 이상 성인 유저의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먹을수록 로블록스를 떠나고 다른 게임을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어린이들한테 매출을 더 올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로블록스를 계속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정말로 로블록스한테는 중요할 듯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절대 매수 추천 영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